네,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방향은 맞는데 이제 투자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 대상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가진 장점이나 매력은 어떤 점일까요? 가시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은 IRA, 그다음에 리파워 EU 플랜 등 정부가 주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는 얼마나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2050년까지는 얼마나 확대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모든 계획들 하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 위기에도 이쪽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확정이 돼 있고 또 그 뒤로 이제 러시아 이슈, 미국의 IRA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린 산업 확대와 관련돼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늘어난다는 이런 그 것들은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글로벌리 계획이 딱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뜻이네요. 예.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그동안 발전 단가가 좀 비싸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가요? 해외는 이미 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네, 높고 그 격차가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뭐 특히 최근에 워낙 그 화석 연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지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가격 격차가 많이 나 있고 뭐 아예 그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풍력 태양광은 설치할 때 초반에 이제 돈이 설치 좀 비용이 들죠. 예, 들어가는 걸 제외하면 안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그런 상태이고요. 근데 어쨌든 국내는 명목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전의 전력 요금 인상을 막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고 전력 도매 가격이 지금 200원이 넘습니다. 네. 200원, 킬로와트아워당 예. 200원이 넘는데 풍력 태양광은 그보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전력 요금을 그대로 그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것을 전가를 했다면 네. 지금 이미 더 낮을 거예요. 더 낮은데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풍력 태양광을 국내에서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한동안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조정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시장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뭐 또 투자 측면에서 들어가도 될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내년도를 보면 재생에너지만큼 그래도 명확하게 성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보이죠, 지금은. 뭐 이 풍력 태양광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리바운드를 하거든요. 정책 지원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풍력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내년도에 성장이 이제 확실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초기부터 시작된 랠리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이 사실은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잖아요. 주들인데 그 뒤로 빠르게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그 조정의 거의 끝자락 부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IRA가 이제 되면서 이제는 이게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5년, 10년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분명히 커지는 산업이고 뭐 앞으로도 주가도 올라갈 게 분명한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기간으로 좀 그리 길지 않은 시각에서 볼 때도 요 풍력 태양광이 괜찮을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사실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그 뒤로 이제 지금은 이제 IRA라는 정책이 그전에는 IRA가 아니었죠. 그전에 원래 처음에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게 빌드 백 베터, BBB로 바뀌고 요번에 이제 IRA로 바뀐 거죠. 2년이 걸렸어요. 요거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이제 정책이 통과가 됐으면 사실은 풍력 태양광주들이 잠깐 조정받다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되면서 거의 2년의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제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저는 풍력 태양광 관련 주식들은 지금은 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태양광은 여러분 아시는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 솔루션 요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그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증설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은 CS 윈드, 그다음에 상강 M&T, 동구 SNC 요 세 개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CS 윈드는 미국의 대규모 설비를 가지고 있고 상강 M&T나 동국은 국내 설비가 있지만 충분히 미국 시장 확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 수소 경제 이쪽도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는 뭐 보니까 수전해 가지고 발전하는 생산 단계도 있고 또 연료 전지 또 그 뭐 충전소라든지 또 뭐 차량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볼 때 어떤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유망해 보입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지금 수소 생산 설비를 지금 깔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초기 국면이니까요. 네, 거기에 예산을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수전에 관련 설비를 설비라든지 또는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긍정적일 것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완비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수소를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업체들이 이제 또 유력하게 되겠죠. 뭐 수소 관련주들 역시 뭐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상당히 또 조정이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뭐 주가도 바닥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투자차 또는 투자 측면에서 어떤 뭐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입니까? 수소는 지금 그동안 이제 형성되어 왔던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부담 없이 좀 수소주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기대감은 주가는 낮아서 기대감은 없어졌는데 미국하고 유럽의 이런 그 법안들 때문에 수소 시대가 열리는 거는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 수소 시대가 열린다는 그 확신이 더 생기게 된 거죠. 인프라가 깔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소주들에 대해서는 좀 저점 매수할 시점이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뭐 그런 관련 어떤 기업들 주가도 한때 올랐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에 좀 주력하면서 수소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계획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볼 때 그 수소차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 수소차에 대해서 현대가 되게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전기차가 워낙 잘 팔리니까 수소차는 좀 뒤로 미루자 뭐 이렇게 했던 건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고 있으나 좀 그런 면들이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의 변화가 지금 크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쪽은 좀 그 성장의 속도를 다시금 올려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예를 들면 BMW 같은 케이스는 최근에 2025년부터 수소 SUV 아마 X 시리즈에 넣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 그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아마 수소 연료 전지는 도요타 쪽으로부터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IRA가 통과된 이후로 제일 먼저 발표한 수소 프로젝트가 보시
글로벌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보쉬가 미국에 자동차용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짓습니다. 2억 달러를 내서.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미국에 납품할 수소 상용차, 상용차용 그 공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도 이제 그거를 간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대는 이미 지금 수소차 쪽에서는 사실은 테슬라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수소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수소차 쪽에서는 테슬라의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최소한 동일한 조금 더 앞서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정책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사실은 뭐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우리 그린 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소라도 국내에 어떤 투자를 활성화하고 하는 그 쪽으로 정책 지원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미세합니다만은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당연합니다. 뭐 승용차는 대부분 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요. 차량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배터리의 무게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경제성이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 40톤 트럭 같은 케이스에 지금 배터리가 몇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겠죠. 줄어들고 또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뭐 화물차를 운영을 하면서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이 전기차용 충전소는 화물차를 충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고용량의 충전소가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하는데 뭐 수소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슷할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 될 그 상용차 쪽, 대용량의 상용차는 수소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기차라든지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답이 없거든요. 배터리로 가지고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전지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이제 평가한다면 뭐 전기차, 또 2차 전지, 또 태양광, 풍력, 수소주 요 중에서 이렇게 약간 뭐 순서를 매기는 게 약간 뭐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 매겨보면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 얘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성장할 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또 조정을 좀, 배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받았잖아요. 조정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예산의 집행 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미국은 전체 IRA 예산의 거의 한 49%. 그리고 유럽의 리파워 EU는 대부분 풍력 태양광 설치가 그 주력 정책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제일 좋죠. 그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하고 풍력을 비교를 하면 어떤 투자 측면에서 장단점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되는데 시간이 짧거든요. 뭐 짧으면 한 6개월이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풍력은 이제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도 태양광이 먼저 갔죠.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뭐 개별 종목도 있지만 ETF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국내외 뭐 특히 뭐 국내하고 미국 정도에서 신재생 관련 ETF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입니까? 풍력 태양광은 풍력은 FA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TAN이라는 ETF가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거죠? 네네네. 아마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그 것일 거예요. 거기에 웬만한 글로벌 풍력 태양광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어떤 따로 없습니까? 국내에는 아니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 전기차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ETF도 최근에 아마 또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운용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ETF도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겠네요. 가격 측면에서는. 뭐 그 투자하는 것이 그 종목에 대한 뭐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면 뭐 ETF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뭐 종목을 투자하거나 ETF 투자하거나 부분에서 뭐 우리 이사님은 내년도 단기적으로 좋다고 하지만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은 결국 조금 긴 안목에서 보는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맹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짧아요. 인터벌이. 내가 사면은 그날 당장 올라야 되고, 한 20, 30%는 먹어야지 좀 성에 차고, 그리고 한 20, 30% 먹으면은 팔고 싶고,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장인 거죠. 그래서 내가 기업을 투자할 때, 이 기업의 시장은 어떻고, 성장의 궤적은 어떻고, 한 3년, 5년, 10년 지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있을 거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게 정석이고, 그렇게 투자해야지 이 진짜 수익성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테슬라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얼마나 초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공매도에 대한 공격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3년, 5년, 10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수익률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은 그렇게 투자하시잖아요. 부동산 사놓고 뭐 길게 가죠. 1, 2년 보고 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10년, 20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그린 산업에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거든 산업이든지 3년, 5년, 10년 놓고 보면 성장 안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막상 살 때는 그런 심정으로 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만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인터벌을 길게 투자하시면 좀 편합니다. 요즘같이 더군다나 이렇게 매일매일 이 괴로운 이 시장에서는 시장의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산업의 움직임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오랫동안의 어떤 투자 기간을 지나면서 뭐 인생 역전이 가능할 정도로 투자자들한테 많은 매력을 안겼는데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 에너지 관련한 주식들도 그런 식의 어떤 뭐 인생 역전에 가까울 정도의 반대급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지금 풍력 태양광이 전 세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입니다. 작년도에 10% 처음 넘었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한 8, 90% 정도 가게 돼야지 탄소 중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습니까? 단순하게 비율로만 계산했을 때도 8배 이렇게 증가하는데 전력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수십 배의 시장이 앞으로 커져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시장이 성장 초기 국면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올해 아마 거의 겨우 아마 전체 판매하는 차 중에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한 10% 근처일 거거든요. 뭐 침투율이라고 하죠. 침투율이. 근데 이게 2035년까지 전기차 좀 더 빨라요. 2035년까지 100%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열릴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유망하다는 점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한병화 이사님의 설명은 그런 점에서 강한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있는 설명해 주신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